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거의 3개월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요. 제가 마지막 영상을 올리고 나서요. 시간이 정말 금방 가고, 그리고 제가, 영상을 많이 올리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이렇게 구독자 분들이 늘어나게 돼서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그래도 어떤 영상을 좀 더 많이 보시는가 이렇게 보게 되면요. 아무래도 좀 시험에 관련된 그런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토익 스피킹에 대해서 유형을 설명해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토익 스피킹 파트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파트 1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문을 읽고 시간에 주어진 시간 안에 지문 안에 있는 발음, 그리고 강세, 끊어읽기 등을 이제 주의해서 읽는 테스트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딱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거 넘어가고, 이제 그 다음에 파트 2에 보면은 이제 그림 묘사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특히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 좀 답답하거나 좀 막힌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토익 스피킹 중에서도 파트 2, 바로 그림 묘사하기에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좀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네이버 창을 좀 띄워놨는데요. 이제 여기서 한번 우리가 토익 스피킹 파트를 한번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미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광고 사진들도 많지만, 여기 보면 이렇게 파트에 관련된 사진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진들을 조금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할 수 있는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때 파트는요, 이제 문제에서 보면 첫 번째 지시문 directions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한 자세히 말해라, 그렇게 지시문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주어진 시간이 총 45초잖아요. 그리고 준비 시간은 30초입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시간 안에 도대체 어떻게 자세히 말하면 될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가지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조금만 훑어볼게요. 대표적으로 이런 사진이 있는데요. 이런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즉 사람이 나오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명, 두 명, 소수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좀 대여섯 명씩 그룹의 사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단 들어가 있는 사진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옆에 보면요. 요거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바로 그 배경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없고 건물이라든지 달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이 배경을 중심으로 한 사진이 나와요. 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요, 사람 중심인 사진인데, 이거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사진은 45초 안에 어떻게 자세히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사람들 옷차림부터 행동 하나하나 다 말씀하신다고 이제 작정하신다면, 말하다가 아마 몇 마디 못하고 바로 시간이 삐 하면서 제한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잘 배분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람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진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일단 전체적으로 하나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the first I could see is the lots of people,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enjoying the parade and enjoying the festival on the street.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 문장으로 일단 묶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길거리에 페스티벌을 즐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서 몇 사람만 뽑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눈에 딱 띄는 게 그 중에서 보세요. 이 플래그가 있잖아요. 그쵸? 이 플래그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플래그를 들고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 이 세 명은, 그쵸? 그래서 three of them are holding a colorful flag.
이 플래그를 들면서 are dancing, 뭐 이렇게 춤을 추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얘기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온 거는 또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 한번 넘어가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요. 일종의 수업을 하는 그런 사진인 것 같죠.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진 조금 주의해서 연습을 많이 해보라고 제가 권하고 싶어요. 요거는 이제 일종의 클래스를 이제 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클래스보다는요, 미팅 사진. 좀 비슷해요. 한 사람이 나와 있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이렇게 발표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고, 그리고 프레젠터는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는 거, 그런 것들 사진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는 회의 사진인데요. 거의 뭐, 그 툴은 똑같아요. 프레임은 똑같아요. 그 프레젠터가 make a presentation을 하고 있고, the rest of them are, 나머지 사람들은요, pay attention to her. 그 여자를 주목해서 보고 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는 보통 이 데스크나 테이블 위에 항상 어떤 물건들이 놓여있기 마련인데요. 여기도 보면 여러분이 몇 가지 볼 수 있겠죠. And also I can see several items on the desk. 지금 데스크에 보면 몇 가지가 있죠. 뭐 like book, 그 다음에 뭐 또 뭐 있어요? note, 그 다음에 뭐 pencil,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배경으로 넘어가면요. 여기 보세요. 뭐 창문도 보이고 그 다음에 액자도 보이죠. 이런 것도 설명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보면요. 전형적으로 배경사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사람이 없는 배경사진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이 건물과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뭐 이 보트 보이시죠? 요런 거 설명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제가 이 창을 좀 띄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파트를 준비할 때 글자를 조금 크게 하도록 할게요. 자, 파트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나오는 사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없는 그냥 사물 중심의 사진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보통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사람 중심의 사진인데요. 자, 사람 중심의 사진은 여러분들이 일단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사람이 나오면 여러분이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냐면 하나는 바로 동작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옷. 아니면 헤어스타일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디테일하게 묘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걸 좀 일단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45초 안에 어떤 사진이든지 45초 안에 여러분들이 묘사하는 것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난 영어를 참 잘한다. 어떤 사진을 보더라도 난 자연스럽게 묘사할 수 있다. 라고 확신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필요 없지만 나는 그게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것이 바로 어떤 사진이든지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폼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폼도 이렇잖아요. 첫 번째가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여러분들이 뭘 말씀하시냐면요. 일단 내 생각에는 이 사진이 찍힌 곳은 어디인 것 같다라는 바로 장소를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알겠죠? 자, 장소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사진 잠깐 볼게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 사진 여러분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 사진이 어디에 찍혔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진 어딘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니까 이 음식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보니까 뭐 가방을 들고 있는 사람도 좀 보여요. 그쵸? 여기 봐요. 여기는 책 같은 거 들고 있는 사람도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기를 아마 cafeteria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맞는 폼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I think this
photo was taken at a cafeteria.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실 수가 있어요. I think this photo was taken at a cafeteria. 자, 그럼 여러분들이 요것만 바꿔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교실에서 이 사진이 찍힌 것 같습니다. I think this photo was taken at a 뭐라고 하시면 될까요? 그렇죠? classroom. 자, 또 뭐 있을까요? I think this photo was taken 길거리에서 찍힌 것 같은데요. On the street. I think this photo was taken. 저는 이 사진이 공원에서 찍은 것 같아요. At a park.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I think this photo was taken 이라는 이 문장을 하나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사진 찍힌 장소를 먼저 얘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시험을 치러 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떨리거든요. 준비를 많이 해가도 갑자기 그 디렉션이 나오고 나서 삐 소리가 난과 동시에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요. 그래서 외웠던 것들이 막 기억이 안 나고 갑자기 쉬운 단어도 떠오르지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또 쓰실 수 있는 게 뭐냐면 cafeteria, classroom 요것도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땐 여러분들이 또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표현이 그냥 실내에서 찍힌 것 같아요. 또는 실외에서 찍힌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좀 넓게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 실내에서 하면은 indoors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실외에서는 뭘까요? 그렇죠? outdoors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바꿔볼게요. cafeteria, classroom 같은 경우는 실내가 되겠죠? 그래서 I think this photo was taken indoors. I think this photo was taken outdoors. indoors, outdoors는요, 이 자체가 부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t 이라는 전치사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장소를 먼저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 이제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 장소는 제가 편의상 1에 해당하는 것. 즉,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하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 이제 여러분이 쓰셔야 될 것은 내 눈에 가장 먼저 띄는 것. 자, 그것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요, 영어로 What I notice first is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What I notice first is What I notice first is 내 눈에 가장 먼저 띄는 것은요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뒤에는 어떻게 문장을 구성하냐면 명사를 쓰셔야 됩니다. 자, 내 눈에 가장 띄는 것은 사람이다. 내 눈에 가장 띄는 것은 산이다. 내 눈에 가장 많이 띄는 것은 뭐 차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명사를 쓰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분사구문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명사 뒤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동사에 들어간 ing. 여러분서 ing형을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 동작을 하고 있는 명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요. 자, 그러면 아까 이 사진 잠깐 볼게요. 자,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단 장소를 지금 보셨잖아요. 카페테리아를 보셨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I think this photo was taken at a cafeteria. 또는 I think this photo was taken indoors. 그리고요, what I noticed first is 내 눈에 가장 먼저 띄는 것은 is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죠? 그렇죠. 줄 서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people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some people 하셔도 되고요. 지금 딱 눈에 보니까 한 6명, 7명 정도가 보이시죠? 그래서 뭐 6 people and several people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운을 떼어주시고요. 자, 그럼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줄을 서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줄 서다는 표현이 뭔가요? 그렇죠? stand in line이에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자, what I notice first is some 또는 several. 그 다음에 뭐, six people. 이렇게 넣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ing를 만들려고 했죠? 그래서 standing in line. 자,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명사 보이시죠? 그리고 뒤에 어떻게 해요? ing가 들어갔죠. 그래서 줄을 서고 있는 몇 사람들, 몇 명의 사람들, 6명의 사람들이 보여요. 자,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What I noticed first is some people standing in line.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하시고 이제 내 눈에 가장 먼저 띄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표현을 하도록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표현한다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작 그리고 옷차림 정도를 여러분들이 묘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제가 큰 틀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것들이 끝났어요. 그쵸? 자, 그런데 사람을 묘사하고 나니까 중간 말고도 주변에 뭐가 있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뭐 왼쪽에 뭐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아니면 오른쪽에 뭐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보니까 뭐 앞쪽에 뭐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뒤쪽에 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뒤쪽은 늘 있죠. 왜냐하면 항상 중심이 되는 게 있다면 뒤에는 배경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눈에 먼저 띄는 거, 그게 바로 뭘까요?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거의 중심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중심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난 다음에 왼쪽, 오른쪽 또는 앞에 설명을 하시면 돼요. 순서를 기억을 하시죠?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게 바로 가장 큰 틀에 해당하는 본론에 해당하는 프레임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왼쪽에는 뭐가 있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싶다면 영어로는요. On the left side. 여러분이 뒤에 of the picture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요거 빼셔도 상관없어요. On the left side. 자, 그럼 왼쪽에는 뭐 예를 들어서 나무들이 있어요. There are some trees. 이렇게 설명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I can see some trees. 그렇죠.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Some trees are seen. 몇 그루의 나무가 보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왼쪽에 할 때 on the left side. 자, 그러면 오른쪽에 한다면 on the right side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것을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there are. 만약에 뭐 한 개가 있다 그럼 there is가 되겠죠. 또는 I can see. 저는 보입니다. 또는 뭐뭐뭐가 are seen.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패턴만 좀 기억하시고 각각 문장마다 조금 다르게 여러분들이 문장을 자유자재로 쓰시면 되겠죠. 오른쪽에도 뭐가 있는데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앞쪽에도 뭐가 있단 말이죠. 앞쪽에는 할 때는요. in the foreground. 자, 역시 여러분 이 패턴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뒤쪽에 할 때는 in the background 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문장을 이어가시면 돼요.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자, 이 3번은요, 옵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1번하고 2번 내용을 쭉 설명하셨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치러 가시면 화면에 45초에서 0초까지 카운트다운 되는 걸 직접 보시면서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in the background까지 다 설명하고 났는데, 그래도 시간이 좀 남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시간을 남긴 채 그냥 마무리하는 것보다는 한 문장 정도 얘기해서
거의 시간을 그냥 대충 채우는 것이 더 보기도 좋고 깔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남았다라면 쓰실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3번인데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다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남았다 그러면 전반적인 그림을 느낌을 한 문장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간단하게 overall 이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it looks 합니다. 이 사진은 어떻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it looks 뒤에는요. 형용사가 와야 돼요. 알겠죠? 형용사. 자, 그럼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것들 중에요. 보면 좀 많이 나눠질 수가 있는데 뭐 사람들이 함께 놀고 있어요. 뭐 자연에서 놉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사람들이 몇 명 뭐 만나서 뭐 커피를 마시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쓸 때 전반적인 느낌이 보통 그런 건 어때요? 좀 조용하고 좀 평화로워 보이지 않나요? Peaceful and relaxing.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봤던 이런 거 보세요. 요거는 좀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줄 서서 지금 뭔가 이렇게 고르려고 하는 것 같잖아요. 지금 이 식사를.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있는 곳은 우리가 약간은 붐빈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it looks a little bit crowded.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약간 이 말이거든요. It looks crowded 또는 it looks a little bit crowded. 약간은 붐비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쓰실 수 있는 표현은요. overall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뭔가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때 저는 많이 쓰는 게 I think. 자, 전반적으로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그냥 묶어버려요. 그래서 I think they are having a good time. 이렇게 묶어버립니다.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 관련된 뭐 형용사도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다.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또 이런 걸 또 쓰셔도 되는데요. 뭐냐면요. 계절을 이용하시는 건데요. 볼게요. 죄송해요. 제가 타자가 지금 잘 안 되네요. 자, overall, I think this photo was taken 한 다음에 여러분 in 계절을 붙여보세요. 우리가 보통 추측할 수 있는 게 여름, 그 다음에 뭐 낙엽이 있으면 가을, 그쵸? 그 다음에 좀 두꺼운 옷을 입고 있다. 그럼 겨울 정도 여러분 예상하실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summer. 저는 이 사진이 여름에 찍힌 것 같아요. 또는 winter. 겨울에 찍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서요. 우리가 뭐뭐에 기초하여 라고 할 때 based on을 쓰죠. 자, 그래서 뭐를 보아하니 이런 말이에요. based on what they are wearing.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 생각엔 이 사진이 여름에 찍힌 것 같아요. 그들이 입고 있는 걸 봐서는 이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 사진이 겨울에 찍힌 것 같아요. 그들이 입고 있는 걸 봐서는.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쭉 여기 그리고 based on what they're wearing. 이렇게 여러분 그냥 하나 또 한 문장을 외워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할 게 없다. 그럼 여기다 여러분이 그냥 계절만 넣고 based on what they're wearing 하고 얘기하시면 돼요. 요 문장도 되게 좀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할 말은 없는데 시간은 좀 남아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문장 외우셔가지고 한 문장을 딱 얘기하시는데 딱 보면은 문장이 괜찮아요. based on 이라는 표현도 들어가고 what they're wearing. 그들이 입고 있는 것. 문장 구조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좋은 인상을 주면서 파트를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문장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 저는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응용을 하셔서 I think this photo was taken in 하고 여러분
가을에 찍힌 것 같아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가을을 추측할 때는 뭘 보냐면 그 낙엽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추측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I think this photo was taken in fall based on 하고 뒤에 what they're wearing 대신에 뭘 쓰면 좋겠어요? 그렇죠. 낙엽, fallen leaves 라고 하시면 되겠죠. 뒤에 조금 더 붙여볼게요. 바닥에 흩어져 있는 낙엽을 보아하니 이렇게 하신다면요. fallen leaves 하고 scattered 흩어져 있는 이라는 분사가 되겠습니다. 어디에? on the ground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네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Overall, I think this photo was taken in fall based on fallen leaves scattered on the ground. Good, 잘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폼을 만들어서 한번 파트를 연습을 해보세요. 제 생각 여러분들께 이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 하면은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도 많고 그런데 읽다 보면 여러분 좀 머리가 아프실 수 있어요. 내용은 많지만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하는데 여러분 요 간단하지만 요 프레임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진을 보더라도 그걸 대입을 해서 시간 안에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 좀 기초가 없다. 내가 조금 말하는데 좀 부담이 된다 라고 하신다면은 더 적극 추천하는 게 바로 이 패턴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이 사진이 찍힌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 눈에 가장 먼저 띄는 것부터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 앞쪽 또는 뒤쪽에 대해 사물이 있는 것을 설명을 하셔요. 이렇게 흐름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았다. 그러면 전반적인 그림에 대한 나의 느낌, 내가 받은 느낌을 한 문장 정도 던져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좀 기억을 하셨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 한번 연습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요 사진을 봤습니다. 요 사진을 봤는데 문장 말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뭐부터 가라고 했죠? 네, 장소부터 가라고 했어요. 그쵸? 자, 장소는 아까 식당이었습니다. 분의 식당. 자, 그래서 I think this photo was taken at a cafeteria. 식당에서 찍힌 것 같아요. What I noticed first is 눈에 보이는 것 들어갑니다. What I noticed first is several people standing in line. 줄 서 있는 몇 명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실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공통되는 것, 그런 사람, 묶을 수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요 두 사람 정도를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지금 가방을 메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도 여러분이 설명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서 What I noticed first is the several people standing in line. 줄 서 있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라고 여러분이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자, one of them is 자, 그 중에 한 사람은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그 중에 한 사람 할 때 some of them이죠. 자, 그 중에 두 사람은 two of them. 그렇죠? 그리고 그들 중에 몇 명은 some of them. 이게 좀 그룹이 많을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중에 한 사람은 뭐가 그렇고 그리고 그들 중에 나머지는 그래요 라고 할 때는요. The rest of them. 자, 되게 심플하지만 되게 유용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또 이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좀 몇 명이 넘어간다 하면 여러분들이 딱 보시고 한 명 다 설명하려고 한다는 거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되고 그 중에서 그룹으로 묶을 수 있는 몇 명만 여러분이 추려내서 한두 명 정도요. 추려내서 그 사람들을 디테일하게 넘어가게 하고 나머지를 그냥 한 문장으로 압축시킨 다음에 사람 묘사는 넘어가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이렇게 설명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what I noticed first is several people standing in line. 그리고 and one of them 그 중에 한 명은 is 자,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백팩을 메고 있잖아요. is carrying a backpack. 백팩을 메고 있어요. 라고 설명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wearing a 뭘 입고 있나요? blue t-shirt and black pants. 이렇게 설명하실 수가 있겠죠. 자, 한번 적어 볼게요. 자, one of them is carrying a backpack and wearing a blue t-shirt and black pants. 자, 이렇게 됐어요. So one of them is carrying a backpack and wearing a blue t-shirt and black pants.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이 지금 요 사람을 설명을 했고요. 그 옆에 또 한 사람도 여러분이 설명하고 싶어요. 이 지금 크로스백을 맨 사람이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또 하나 붙여서 갑니다. Also, next to her, 그녀 옆에는 있죠. 한 여자가 있어요. 자, 그럼 a woman. 한 여잔데요. 보세요. 머리가 짧은 머리를 가진 여자죠. 자, 우리가 이거 할 때 with를 써볼게요. A woman with short hair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 구문이지만 머리를 표현하는 구문까지 들어간 거죠. A woman with short hair. 짧은 머리를 한 여자가 is standing 서 있죠. 서 있죠. And carrying a shoulder bag을 메고 있습니다. 아니면요, 요거 대신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Looking at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Looking at some food. 음식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a woman with short hair is standing 서 있죠. Standing and looking at some food. 음식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이제 넣고 싶다. 그러면 이제 and로 넘어가면 되겠죠. And she is carrying a shoulder bag and wearing a blue shirt and jeans.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두 사람 정도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설명 안 해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람 전체적으로 묘사를 끝냈잖아요. 그럼 어디로 넘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여기 부분에 여러분들이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바꿔볼게요. 그리고 자, there is. 자, 여기 보니까 일종의 뭐가 해야 될까? display가 될 수 있을까요? 진열대가 있네요. There is a display. 자, 지금 display가 있습니다. 진열대가 있는데요. There is a display with different kinds of food. That there is a display with different kinds of food. Like 뭘까요? Bread. And 요 음료가 보이죠? 그 뭐라 그랬죠? beverages라고 합니다. 자, 문장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사람을 묘사를 했고요. 그리고 there is a display with different kinds of food. 다양한 종류의 음식, 예를 들면 빵이라든지 음료수를 가진 다양한 음식을 가진 진열대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설명하셔도 괜찮지만 바로 사람들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어디다 붙일 수 있을까요? 문장 앞이나 뒤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in front of them, 그 사람들 앞에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That there is a display with the different kinds of food like bread and beverages.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위에 것도 더 여러분이 설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할 수 있죠. 또한 여러분들이 아까 plus도 될 수 있고요. also, 뭐 and 여러 가지 쓸 수 있는데 plus 한 들어가 볼게요. 아까 also 썼으니까 또한 I can see, 저는 보입니다. 볼게요. 뭐가 보이나요? some 그 과일이겠죠. some fruit. 자, 저는 몇 개의 과일들이 보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몇 개의 과일들이 보입니다. 라고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어디에 있나요? 그 위 부분에 있죠. 그래서 on the top of the display 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다 끝내신 거예요. 끝내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거는 다 지금 마무리가 되셨고요. 자, 시간이 남을 거예요. 그러면 전반적인 느낌을 하나 말씀하시면 되겠죠. 자, overall. 자, 보니까 약간은 붐벼 보입니다. 해볼게요. It looks a little bit crowded.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걸 하실 수가 있을까요? 내 생각에는 점심시간인 것 같아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overall, 제 생각에는 점심시간이니까 이거를 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음식을 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overall, they are waiting, 기다리고 있습니다. for placing order. 주문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at a cafeteria.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이 사진만 한번 보고 들어가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먼저 장소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I think this photo was taken at a cafeteria. What I noticed first is several people standing in line. And one of them is carrying a backpack and wearing a blue shirt and black pants. And next to her, there is a woman with short hair. She is carrying a shoulder bag and wearing a shirt and jeans. And also she's looking at the food. And in front of them, there is a display with different kinds of food like bread and beverages. And also, I can see some fruit displayed on the top of the display. And overall, it looks a little bit crowded.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폼하고는 조금 다르게 했는데요. 아까 제가 display하고 displayed를 했는데요. display 할 때는 명사로 우리가 진열대란 뜻도 있는데요. 동사로 display 하면은 무엇을 게시하다 뜻이거든요. 그래서 displayed 하면은요.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게시되어 있는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요거를 displayed라는 분사를 여기다가 붙였었죠. And also I can see some fruit displayed 어디에? On the top of display. on the top of it.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할게요. Part 2는요,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사진의 흐름을 잡는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30초 동안에는요, 그 뭘 하셔야 되냐면 딱 사진을 보시고 장소를 빨리 파악하신 다음에 내 눈에 먼저 띄는 거를 고르시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설명을 해 가야지라는 흐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뭐라고요? 흐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흐름으로 내가 말을 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걸 정하시면 됩니다. 그걸 정하시고 난 다음에 45초 B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그 흐름만 정해 놓으시면 그 흐름에 맞게 관련된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말을 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어요. 45초에서 0초까지. 그럼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보시면서 말의 길이를 조절하시면 돼요. 내용 분량도 조절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대한 많이 연습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연습하기. 자, 이거는 뭐냐면 바로 45초 안에 끝내는 것을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처음엔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45초 안에 끝내는 걸 한번 해보시면 그때부터는 어떤 사진을 보든지 간에 45초 안에 끝내는 거를 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사진을 딱 봤을 때 그 바로 45초 안에 끝내지 못한다면은 끝낼 때까지 10번이고 15번이고 20번이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꼭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Part 2 정말 어렵지 않게 만점을 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그 사진에 관련된 뭐 표현들은 여러분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라든지 요새 너무 세상이 좋아져서 뭐 인터넷 블로그라든지 뭐 여러분 무료로 뭐 이렇게 제공해주는 인터넷 강의 같은 데도 보면 그런 표현들이 좀 자세히 정리가 되어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어휘를 정리하셔가지고 다른 노트라든지 조그마한 메모장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쓰는 표현들이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게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정리해 놨다가 이제 사진에 관련된 거 나오면 그걸 한 번씩 써보시는 거 그렇게 또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Part 2 연습하는 거 공부하는 거의 팁을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Part 3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잘 보내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